당신의 헤드폰에 투표하세요. 4가지 헤드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후보 1, 국방색의 옐로우. 저녁이 100일 남은 병장에 밝은 속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충성! 후보 2, 오렌지 범버. 100m 밖에서도 보이는 화려한 관종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뚜시뚜시. 후보 3,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 카만 그레이 안에 핑크가 숨어있다. 후보 4, 아무것도 고를 게 없다는 우리 구독자를 위해 준비한 그레이의 네이비 무난무난스. 없어? 왜? 안녕하세요, 디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다이슨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인 다이슨 온트랙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이슨 제품을 워낙 오랫동안 사용해오고 있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솔직히 헤드폰을 출시한다고 했을 때는 잉 싶었어요. 그때 또 사실 뭐 몇 년 전에 처음에 그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 나왔을 때도 다들 엥 했는데 뭐 지금 보니까 겁나 많이 팔리고 없어서 못 팔고 뭐 지금 거의 헤어케어 브랜드라고 해도 될 만큼 다이슨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트랙도 편견을 가질 게 아니라 생각보다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고는 전혀 아니고요. 잠깐 지금 제품을 대여해서 2, 3주 정도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리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제품에 끌렸던 그 이유가 컬러를 너무 다양하게 조합해 볼 수 있더라고요. 헤드폰의 그 헤드밴드 부분 컬러, 여기 이 부분 컬러가 4가지로 출시되는데요. 헤드밴드 부분의 컬러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귀에 닿는 부분인 여기 이 부분, 폭신한 이어 쿠션, 여기도 또 선택을 7가지 색깔 중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7가지 컬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합을 하면 거의 2000가지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컬러를 바꿔가면서 조합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실 헤드폰이라고 하면 그냥 뻔한 약간 블랙 앤 화이트, 뭐 화이트 앤 실버 이런 것만 있는데 다이슨 온트랙은 다른 전자제품 브랜드에선 전혀 볼 수 없는 이렇게 선명하고 팝하고 쨍한 컬러도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물론 취향을 타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진짜 조합을 이것저것 바꿔보다가 정착한 게 뭐냐면 자, 요겁니다. 이게 지금 이어 쿠션 컬러 중에 오이스터 핑크라는 건데 저는 이게 좋아가지고 요거를 픽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어 쿠션 부분이 굉장히 튀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헤드밴드 부분은 블랙으로 하고 그리고 바깥쪽에 보이는 이 캡도 블랙 니켈로 했더니 약간 시크했는데 귀여운, 시크했는데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여기에 이 핑크 컬러가 엄청 튀지만 바깥쪽의 컬러가 다 되게 시크하잖아. 그러니까 요 느낌. 아니, 권PD 솔직히 이건 어때요? 약간 사격장 귀마개 같고 진짜로. 사격장 귀마개 같다고요? 아, 이게 핑크잖아요. 사격장 귀마개가 핑크색이에요? 빵야. 제가 권PD한테 제가 뭐 만들어 오는 것마다 다 별로라는 표정을 지으니까 네가 마음에 드는 거를 만들어 오세요 라고 했더니 자, 권PD님이 만든 조합입니다. 자, 지같이 만들어 왔죠. 사실 이렇게 했더니 조금 뭐라 그럴까 정석적인 헤드폰처럼 보이고 그냥 무난한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미없잖아. 그래서 내가 또 이 부분을 살짝 갈아주는 거야. 보세요. 이어 쿠션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은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는 거야. 이렇게 양쪽 색을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저는 이 이어 쿠션이랑 캡의 교체 방식이 살짝 아쉬움이 남는 게 이렇게 대고 돌려서 찰칵하고 고정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야. 제가 좀 이런 손재주가 없어서 버벅거렸는데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사실 이렇게 해서 자석으로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쉽거든요. 온트랙도 조금만 더 직관적인 방식이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 제품의 가장 큰 허들은 오디오 전문 브랜드가 아닌데도 69만 9천 원이라는 높은 가격, 그리고 이 제품 자체의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다는 점인데요. 비슷한 포지션으로 딱 떠오르는 제품이 있죠. 방금 전에도 언급했었던 자, 애플의 에어팟 맥스입니다. 일단 무겁기로 소문난 에어팟 맥스부터 한번 재볼게요. 387g, 다이슨 온트랙 한번 재보겠습니다. 450g, 보이세요 여러분? 450g이에요. 에어팟 맥스도 무겁기로 정말 소문난 헤드폰인데 숫자만 들었을 때는 이 온트랙이 압도적으로 무겁죠. 에디터님이 쓰고 있던 소니 WH-1000X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이거 한번 재볼게요. 250g.
여러분, 일반적인 헤드폰은 원래 200g대란 말이에요. 제가 착용해본 모든 헤드셋 중에서 이 다이슨 온트랙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처음에 착용하자마자 이거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 빡 느껴져요. 근데 제가 이 에어팟 맥스를 워낙 오래 썼다 보니까 얘랑 비교를 해서 써보자면 진짜 하루에 6시간 착용하면서 비교해 봤을 때 무게 차이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어팟 맥스보다는 다이슨 온트랙이 오래 착용했을 때 피로감이 적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두상이나 얼굴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무게 분산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로 말을 많이 하거나 음식을 씹거나 하면 이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차고 막 이렇게 조잘조잘 계속 말을 하거나 음식을 이렇게 씹어 먹거나 하면은 여기 턱이 조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뻐근하고 통증이 오거든요. 근데 다이슨 온트랙은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아마 무게 분산 자체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귀에 닿는 부분, 이 이어 쿠션이 진짜 부드럽고 엄청 폭신하게 귀를 감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압력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정수리에 닿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엄청 부드러운데 여기 좌우에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엄청 딱딱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면 어떻게 착용을 하라는 거지 했는데 좌우에 이 딱딱한 부분은 머리에 거의 닿을 일이 없고 이 부드러운 부분만 머리에 딱 닿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왜 딱딱하게 설계가 됐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에어팟 맥스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편했고요. 실제 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겁지 않다는 뜻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00g대 헤드폰이랑 비교해 보면은 무겁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기대 이상입니다. 일단 ANC 자체는 둘째치고 이 이어 쿠션 자체가 주는 차음성이 진짜 엄청나요. 정말 부드럽고 포근한 극세사 소재인데 되게 말랑말랑하면서도 딱 누르면 돌아오는 이 탄성도 엄청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 제품을 착용만 해도 바깥 소음이 한번 싹 줄어드는 느낌? 아까 권 PD가 말한 것처럼 진짜 사격할 때 착용하는 헤드폰 있잖아요. 사실 제가 쓰고 와 이게 총 쏠 때 이런 헤드폰을 쓰려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귀에 닿는 이 소프트한 느낌이나 차음성 면에서는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게 진짜 극세사 같은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따뜻한 느낌. 그래서 여름에 착용하면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총 8개의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고요. ANC 성능은 점수로 따지자면 한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준수한 수준입니다. 소니, 보스, 애플 등 지금 ANC 헤드폰 시장에서 판매량 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조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비행기에서 탈 때도 착용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에어팟 맥스나 보스 제품보다 기내에서 발생하는 그 일정한 엔진 소음을 잡아주는 성능은 생각보다 살짝 약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비행기에 에어팟 맥스랑 보스랑 온트랙이랑 들고 가가지고 1대1로 비교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비행을 하면서 착용했던 다른 제품에 비해 ANC가 제 예상보다는 더 강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아주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주변 소리 모드였는데요. 내 목소리나 주변 사람 목소리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백색 소음도 과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 품질도 다이슨 온트랙이랑 에어팟 맥스를 비교해봤는데요.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성능이 엄청나서 감탄을 했습니다. 다이슨 온트랙은 주변 소음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줄여주는 대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살짝 뭉쳐서 들리기는 하는데 진짜 시끄럽게 지하철 소음을 틀어놓고 통화한 건데도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놀랐어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다이슨 온트랙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저는 지금 다이슨 온트랙을 착용하고 지하철 소음이 아주 심한 환경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어팟 맥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저는 지금 에어팟 맥스를 착용하고 지하철 5호선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끄러운 환경이었거든요. 목소리 자체는 에어팟 맥스가 더 깔끔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소음은 온트랙이 조금 더 줄여주고 둘 다 성능은 엄청나죠. 음질 역시 준수했습니다. 일단 에어팟 맥스랑 비교했을 때는 다이슨 온트랙의 사운드가 더 선명하고 해상력도 좋다고 느꼈는데요. 그렇다고 오디오 브랜드에서 나온 헤드폰처럼 임팩트 있는 사운드까지는 아니었어요. 고음 표현력도 나쁘지 않고 해상력도 어느 정도 갖춘
밸런스가 잡힌 사운드였습니다. 살짝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이슨 앱에서 이퀄라이저를 만져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르를 별로 타지 않고 그 지저분한 느낌 없이 정말 깨끗한 사운드라는 면에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어 쿠션을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내부 구조가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설치되어 있는 이 스피커가 이렇게 플랫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귀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람의 귀 방향에 맞추어서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13도 정도 기울어진 형태로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요런 게 바로 약간 다이슨의 덕후적인 그 기질이 보이는 디테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온트랙 제품을 써보면 사실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배터리가 영원히 닳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이 헤드밴드 부분의 상단 쿠션은 부드럽고 그리고 좌우에 있는 부분은 딱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딱딱한 부분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대박이죠? 여기가 배터리야. 그래서 여기가 딱딱한 거고, 그래서 이어컵 부분의 무게를 헤드밴드 부분에 분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실제 무게보다 가볍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진짜 어마어마한 배터리 용량을 자랑하는데요. 스펙상 ANC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최대 55시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에는 ANC 활성화 상태에서 최대 20시간밖에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시간이에요. 아니지, 거의 3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하루에 12시간씩 쓰는 게 아니라면 일주일 정도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걸로 쓰다가 배터리 잔량을 제가 계속 확인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 숫자가 내려가질 않아서 오류가 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진짜 한참 안 쓰다가 갑자기 켜봐도 배터리가 항상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주변음 허용 모드를 되게 좋다고 칭찬을 했었잖아요. 근데 노이즈 캔슬링이랑 주변음 허용 모드를 전환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여기 이 캡 부분 있죠? 여기를 손으로 2번 치는 동작인데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 캡 부분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교체가 되는 껍데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는 센서 같은 게 있을 리가 만무하고, 여기를 내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쳤을 때 이 안에 있는 어떤 포스 센서 같은 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식률이 떨어집니다. 조금 세게 팡팡 두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소리가 조금 날카롭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또 뭐 어떨 때는 되게 가볍게 두드려도 인식이 되기도 하고, 사실 헤드밴드 부분을 제가 세게 팡팡 쳤을 때도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칭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착용을 했을 때 오른쪽 버튼에 약간 조이스틱 같은 방식의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아래, 위, 좌, 우 이렇게 진짜 조이스틱처럼 조작하는 방식의 버튼이거든요. 이걸 오른쪽으로 밀면 다음 곡, 왼쪽으로 밀면 이전 곡, 위로 올리면 볼륨이 높아지고 아래로 내리면 볼륨이 줄어드는데, 이게 정말 최소한의 버튼과 사이즈로 굉장히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는 저 쓰면서 너무 편했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기대 이상이었던 부분도 있지만 역시 다이슨이라서 지향하는 바가 정말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렇게 막 2,000가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폭넓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게 조금만 유행템으로 주목을 받을 기회가 있으며 엄청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하는 예시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브랜드에 전혀 없는 컬러 조합이나 디자인이 확실히 눈에 띄기는 하잖아요. 제가 딱 이 조합으로 이거 쓰고 여행 갔을 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어머, 다이슨에서 헤드폰이 나와요? 너무 예쁘네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 심플하고 무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이 어울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2,000가지 조합이 되는 건 정말 신박하지 않습니까? 다만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정착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온트랙 2세대 제품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완성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이슨 온트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조합 중에 뭐가 제일 예뻤는지 투표를 좀 해주세요, 댓글로. 저는 무조건 이거라고 본다. 자, 시크한 블랙과 실버에 여기 살짝 보이는 요 연핑크. 어때? 그리고 내가 에어팟 맥스. 내가 쓰면 쓸수록 생각이 드는 건데 이 퍼플이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내 얼굴에서 동동 떠. 나는 이런 웜톤 컬러가 잘 어울린단 말이야. 이게 진짜 내 얼굴을 더 까매 보이게 만들어. 아이씨.
여기까지입니다.